네, 남편이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건 잘못된 일이라며 법원이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한 사건 잘 풀어주시고 또 마음 따뜻한 분위기도 합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조금 전에 있었던 김남국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셨나 봅니다. 좀 많이 기다리셨죠?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자, 먼저 팀장님 이번 사건 네. 어떤 사건인지 먼저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지난 2일 날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사건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해당 남성이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 몇 년이 지난 건데요. 지난 2020년 10월에 서울 그 강진구에 있는 자택,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부인과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본인이 없을 때 부인이 통화하는 걸 3차례에 걸쳐서 몰래 녹취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청취를 했는데 이때 또 2020년 11월 달에는 그 아내 직장 동료에게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사기 결혼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같은 해 12월 달에는 다른 아내 동료들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이 부분이 결국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서 이런 처벌을 받은 겁니다. 지금 사실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요, 뭐 일반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사는 가족, 특히 부인의 그 전화를 몰래 좀 도감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법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통비법에 보면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나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처벌 조항이 이제 1년 이상 10년 이하라든가 5년 이하 자격정지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예훼손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설령 아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바람 피웠다. 전 남편과 사이에 딸이 있는데 숨기고 사기 결혼했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아내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이런 통비법이라든가 이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아, 통비법 상당히 세군요. 재판에서 그렇습니다. 남편은 무슨 주장을 하던가요? 남편은 이제 녹음기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인데 이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뭐 부인한테 목적을 두고 사용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다. 이걸 충전하고자 방에 놓아두었을 뿐인데 이 녹음기는 일정 데시벨, 보통 우리가 데시벨 측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리의 그 높낮이. 이 소리가 들리는 경우 녹음되는 기능이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우연히 켜져 있어서 아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약간 이치 안 맞는 주장을 한 것이죠. 재판부가 할 말 대충 예상은 됐는데 뭐라 그러던가요? 재판부는 이제 녹음 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측면에 매몰된 작은 문형 형태의 버튼을 켜진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하거나 상당한 힘을 줘야 하기에 우연히 켜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죄의 취지로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재판부가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설명해 줬네요. 근데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허용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거나 이제 이런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14조에 보면 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끼어서
당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녹취를 하는 건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형사상에 이제 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음성권 침해라고 해서 이제 가끔 보면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사소송에 이제 당사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취를 해서 민사상에 제출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사전에 그 상대방에게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고 안 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당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대화 녹취는 처벌하는 금지 규정이 없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얘기입니다만 저희들도 기자들도 경찰 상대로 해서 몰래 녹취했거든요. 네네. 혹시 팀장님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사건 할 때 사실은 피해자나 피의자를 향해서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이제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때가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죠. 왜냐 당사자가 대화를 하는 상태, 참여하는 상태에서 녹취를 하는 거는 고지하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녹음한 거를요. 단순하게 가지고 있다, 보관했다 이것만으로도 또 죄가 되는 건가요? 그 단순 소지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이 명백한데 녹음한 것을 단순히 보관 소지하는 경우는 처벌은 잘 되지 않고요. 다만 녹취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 범죄 목적 또 어떤 범죄를 결의해가지고 행하는 데서 예비운문한 미수범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3자가 단순 보관 소지만으로는 통비법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참 이제 더 복잡해지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전화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고요. 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죠. 그리고 또 파일 또 뭐 실수로 보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건 이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음성권 침해라든가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범죄라든가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다른 그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동 기능으로 녹취된 부분을 유출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것도 민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참고하라 그러니까 지금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음성 말고요. 요즘에는 또 문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뭐 카톡도 보내. 이런 거는 뭐 촬영해서 뭐 보관하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보통 이게 이제 통비법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비밀 침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비밀 침해죄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비법은 안 되지만 남의 비밀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 바람 피운다 예를 들면 근데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서 그 갤러리라든가 문자나 메시지 메신저를 뭐 촬영을 했거나 유출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밀 침해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요. 저기 팀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배우자가 또 이렇게 의도가 의심될 때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분쟁도 맞고 또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배우자 외 애도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뭐 카톡, 문자, 뭐 갤러리 사진 이런 거를 만약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열어보잖아요. 두 가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비밀침해죄나 정통망법 위반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합법적인 그 자료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그 부인을 상대로 이제 그 추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구행위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자구행위로서 충분히 자료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 지속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자구 행위로 인한 나의 자구 행위, 나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에 대해서 법이 이제 그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걸 이제 보통 입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예. 자구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성 조각 사유가 많이 예. 적용이 되기도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오늘 뭐 사실은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이랑 또 얘기하고 또 지금은 또 백 팀장님이랑 말씀 나눴는데 두 분 모두 법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고 또 힘듭니다. 사실 저희가요, 이런 시간을 지금 백 팀장님과 함께 마련하고 있는 이유도요. 이런 사건의 당사자가 돼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예, 하지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취자 여러분 누구나 다칠 수 있는 일이라서요. 이런 얘기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백 팀장님 오늘 말씀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